스위치, 정세랑 단편 소설. 방금 옆 테이블 사람이 불쾌한 얼굴을 한 것 같다고 아라는 생각했다. 얼른 말하던 목소리를 줄였다. 어릴 때 열이 높게 오른 이후로 청력이 약해져 가끔 주변의 소음과 자신의 목소리 크기를 잘 가늠하지 못했다. 조용한 곳에서 지나치게 크게 말하거나 시끄러운 곳에서 지나치게 작게 말할 때가 많았다. 말하다가 옆 테이블 사람을 살피며 조정하는 일은 번거로웠다. 혹 방해가 되지 않는지, 눈치 없게 굴고 있지는 않은지 움츠러든 채 두리번거렸다. 날카로워진 표정을 발견하면 상처를 받지만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말풍선을 공지사항처럼 머리 옆에 띄우고 싶었다. 실은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고 미안합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럴 수 없기에 세상은 오해로 가득했다. 귀를 잘 관리해서 오래 써봅시다. 의사 선생님은 매번 말했다. 그래서 아라는 이어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커다란 스피커가 있는 콘서트장에도 가지 않는다. 노래방에 다 같이 가는 유행이 끝나고 각자 가고 싶은 사람만 코인 노래방에 가는 분위기가 되어서 기뻤다. 아라는 음악을 사랑했고 좋아하는 아티스트들도 많았는데 언제나 조용한 방에서 혼자 들었다. 할머니가 되어도 음악을 듣고 싶으니 신중하게 행동했다. 가늘고 길게 살아야지. 24 치고는 조금 박력 없는 인생관일지 몰라도 자주 다짐하면서 콘서트장에 가지 못하는 건 허리 디스크가 있는 친구, 폐소 공포증이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였다. 누구나 건강하고 진취적인 젊음으로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항상 희열에 차서 사는 건 아니었다. 아라는 그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역시 말하는 건 좀 잘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요즘이었다. 나이가 나이다 보니 면접을 봐야 했다. 질문들을 한 번에 알아듣고 자신감 있고 적절한 태도로 대답하고 싶었다. 오래 굳은 주저하는 목소리를 바꾸고 싶었다. 일단은 작게 말해보고 그 다음에 크게 말하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스터디에도 들었고 좋아하는 성우 선생님이 하는 수업도 등록했다. 말하는 습관을 바꾸는 건 글씨체를 바꾸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었다. 변하는 것 같다가도 제자리로 돌아갔다. 교환학생 선발에 떨어졌을 때의 악몽이 떠올랐다. 아라의 영어 실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한국어를 말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영어를 했으므로 실력보다 훨씬 못해 보였던 것이다. 한국어를 기운 없게 하는 사람이 영어라고 다른 인격을 가진 것처럼 활발하게 하기는 불가능했다. 그때는 정말 낙담했었다. 아라의 스터디에는 말을 무척이나 유려하게 매력적으로 하는 팀원이 있었다. 뭐가 더 필요해서 스터디에 든 걸까 의문스러울 정도였다. 한빛은 대화의 방향 전환을 축구 선수가 드리블을 하거나 F1 선수가 코너를 돌듯이 해냈고 축 처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웃게 만들었고 그룹 구성원들 사이에 점착력을 높였다. 그러면서도 공사를 잘 구분하고 성실해서 아라는 한빛을 볼 때마다 꼬인 마음 없이 그저 친해지고 싶어졌다. 이름에 빛이 들어가는 게 그토록 어울리는 사람은 또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다른 사람들보다 아라와 한빛이 스터디 장소에
일찍 도착한 날이었다. 아라는 늘 물어보고 싶었던 걸 물어보기로 마음먹었다. 한비 씨는 이제 준비되지 않았어요? 스터디에서 더 얻을 게 없는데 의리 때문에 있는 걸까봐. 네? 완전 아닌데? 한빛은 아라의 질문에 진심으로 놀라는 것 같았다. 제가 가고 싶은 업계는요, 사람을 정말 적게 뽑아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명문대에 나와서 해외 경험도 있는 외모 출중한 남자 정도만 한 해에 몇 명 뽑을 거예요. 그런데도 가고 싶어서 해보는 거죠. 아마 안 되겠지만 부딪혀는 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아서요. 벽이 높고 준비는 전혀 안 됐어요. 아라는 마음에 둔 업계 같은 것도 없이 그저 데려가 주는 데에 가려고 마음먹은 차여서 어쩐지 부끄러웠다. 한비 씨는 방 하나 정도는 활기로 꽉 채우는 사람이니까 어디에서든 그 능력을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놓치는 쪽이 어리석은 거죠. 저는 정말 한비 씨처럼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해도 안 느네요. 저는 언니처럼 말하고 싶은데. 네? 왜요? 이번에는 아라가 놀랐다. 내용에도 놀라고 한빛이 언니라고 부른 것에도 놀랐다. 모두 이름 뒤에 씨를 붙여 부르기로 약속해놓고 둘만 있자 친근하게 불러왔던 것이다. 하긴 아라도 언니라는 말을 좋아하긴 했다. 저는 사실 불안해서 말에 여백을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고 어색한 시간이 이어지면 초조해하고 못 견디는 이상한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늘 후회해요. 말을 너무 많이 했다. 혹 웃기려다가 무신경하지 않았나? 다른 사람이 말할 차례를 빼앗진 않았나? 안 그래요. 언니는 진짜 중요한 말만 적절하게 하잖아요. 물론 그게 면접에서 유리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몇 겹의 필터를 우아하게 빠져나오는 말들 쪽이 좋아요. 전 전혀 못하겠지만 망설이며 말할 뿐인데 그렇게 보였구나. 아라는 한빛의 말을 잠시 곱씹었다. 친한 친구들은, 저를 오래 봐온 친구들은 그래서 늘 말해요. 제가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지나치게 하이퍼 상태가 되면 소곤소곤 한빛 괜찮아. 스위치 꺼.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아도 돼. 좋은 친구들이네요. 하지만 저는 한빛 씨의 그 스위치가 매력 스위치라고 생각해요. 나한테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껐다 켰다 하게. 공간을, 시간을, 사람들을 장악하는 능력을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를 두 사람은 잠깐 떠올렸다. 서로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둘 다 아래 위로 딸까 작동하는 비슷한 디자인의 크롬 스위치를 그리고 있었다. 매끄럽고 견고하고 만듦새가 좋아서 수십 년을 써도 고장나지 않을 것 같은 스위치였다. 그럼 언니 줄게요. 한빛이 장난스럽게 목 뒤에서 스위치를 떼어내 내미는 동작을 했다. 경쾌한 혀로 무언가 부속이 분리되는 소리도 흉내 내면서 아라는 크게 웃고 말았다. 목 뒤에 달렸던 거야? 어쩐지 목 뒤일 것 같지 않아요? 아라도 어이없는 한빛의 마임을 받아주며 비어있는 손에 보이지 않는 스위치를 건네받아 목 뒤에 다는 척을 했다. 한빛이 또 부속이 철컥 들어가는 소리를 내주었다. 나한테는 받고 싶은 거 없어요? 그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가 필터
여가 필터는 어디에 달렸으려나? 아라는 대충 명치에서 필터 꺼내는 흉내를 냈다. 에어컨에 작은 필터를 꺼내듯이 꺼내 먼지 터는 신용을 하고 건넸다. 한빛이 좋아라 하며 맞장구를 쳐주었다. 아싸! 좋은 물물 교환이었네요. 그때 다른 스터디원들이 도착했으므로 그 예상치 못했던 대화는 거기서 멈추었다. 한빛이 마지막으로 찡긋해 보이곤 음료수를 가지러 갔다. 아라는 그런 한빛을 보며 마음과는 별개로 아마도 친구로 남지 못할 거라고 달고 슬프게 생각했다. 지금껏 스터디가 끝나고도 개인적으로 가까워진 경우는 거의 없었고 솔직히 한빛에겐 친구가 차고 넘칠 테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겠지. 그래도 방금 전에 교환에 대해 나는 자주 떠올릴 것 같아. 아라는 미소 지었다. 말할 차례가 되었고 선물 받은 스위치를 올렸다.